우리가 이번 8단원에서는 생각하며 읽어요 라고 해서 주어진 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무조건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하고 정말 제대로 쓰인 글인지 주장이 타당한지 설득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읽겠다고 하였죠. 과연 이번 시간에는 어떤 내용의 글이 있을까 한번 짐작해 봅시다. 262쪽에 1번을 보니까 문화재를 관람한 경험을 말해보라고 하네요. 우리 친구들 사회 좋아하죠. 사회 시간에 또 역사 시간에 역사 관련돼서 공부할 때 문화재 봤던 것 중에 어떤 거 기억나나요? 왼쪽은 백제의 유물로 생각이 되는데 익산 미륵사지 금동향로, 미륵사지라는 말, 미륵이라는 말을 통해서 불교와 관련된 물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오른쪽에는 첨성대, 첨성대는 뭐죠? 별을 관측하는 곳이죠. 경주인 걸로 보아 이거는 신라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또 이 외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문화재 뭐 많지 않나요? 자, 선생님은 서울에 살아서 서울에 볼 수 있는 우리나라 국보 1호 숭례문, 남대문이라고 불리는 숭례문도 생각나고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 수학여행으로 경주에 갔어서 이 또 첨성대를 보고 하니까 불국사나 석굴암 같은 것도 생각이 나네요. 자, 이외에 또 여러분이 생각나는 거 있나요? 자, 참고로 우리나라 국보 1호는 숭례문이고 보물 1호는 뭔지 아시나요? 보물 1호는 흥인지문, 바로 동대문이죠. 국보 1호와 보물 1호가 둘 다 서울에 있네요. 그렇죠. 이 정도는 여러분도 상식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문화재에 대한 얘기를 왜 했을까 보니까 우리가 이번 시간에 볼 글이 문화재를 개방해야 하는가 라는 주제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네요. 개방이란 무슨 뜻입니까? 개방. 한자로 열개자, 열다라는 뜻의 열개자랑 방자는 놓을 방. 자, 열다, 놓다 무슨 뜻일까요? 개방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다 볼 수 있도록 알려준다 라는 뜻이겠죠. 그쵸? 자, 알겠나요, 여러분? 개방이라는 것은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나만 알고 꽁꽁 쌓아놓지 않고 어떻게 여러 사람에게 오픈을 한다는 거죠. 영어로는.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주제를 한번 다시 봅시다. 개방하다. 나만, 우리나라만 이 문화재를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외국인도 와서 볼 수 있고 연구하는 사람도 볼 수 있고 문화재에 대해 잘 모르는 어린아이도 구경할 수 있도록 완전히 오픈시키는 거. 요거를 여러분은 찬성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 막연히 우리는 국보 1호, 보물 1호 버젓이 서울 한가운데에 있고 석굴암, 불국사 언제든지 보러 갈 수 있고 하니까 우리에게 이런 문화재가 친숙해서 개방하는 게 뭐 어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개방에서 안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글쓴이가 이런 글도 쓴 거겠죠. 과연 개방해야 하는가? 안 되는가? 개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글을 썼을 겁니다. 왜 개방하면 안 될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 문화재는 우리나라의 그야말로 역사적인 유산이잖아요. 유산. 그쵸? 없어지면 큰일 나는 거, 안 되는 거. 우리 민족의 정신과 뭐 아픔이라던가 큰 뜻이 담겨 있는 거니까 개방을 했다가 사람들이 예쁘게 구경만 하고 가면 좋은데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훼손이 될 수가 있죠. 망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훔쳐갈 수도 있고, 그쵸? 사실 실제로 약 10몇 년 전에 선생님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 중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숭례문에 누가 불을 질러서 타버렸습니다. 엄청 큰 사건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뭐 자연재해도 아니고 누가 불을 질러서 타버렸다니. 그쵸? 이런 일이 발생이 또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거 개방하지 말고 꽁꽁 싸매서 보존을 해야 한다.
보전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글쓴이의 이 이야기를 읽어보고 이 글쓴이가 일단은 무슨 말을 하는지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글쓴이의 의견이 적절한지, 의견과 의견을 뒷받침하는 말은 적절한지, 주제와 글이 관련이 있는지 등등을 우리가 평가해 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죠? 글을 평가하면서 읽는 방법. 일단은 글의 내용부터 파악하여 정리를 하고 그 다음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62쪽. 문화재를 개방해야 합니다. 문화재를 직접 관람하면 옛 조상이 살았던 때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가족과 함께 고인돌 유적지를 보러 갔습니다. 거대한 고인돌이 생생하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누리집에서 고인돌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았고 학교 도서관에서 고인돌에 대한 책을 빌려 읽기도 했습니다. 또 문화재를 개방해야만 문화재 훼손을 막을 수 있습니다. 2000땡땡년 7월 땡땡일 신문기사를 보니 고궁 가운데 한 곳인 땡땡궁에 곰팡이가 번식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장마인데 문을 닫고만 있어서 바람이 통하지 않아 곰팡이가 궁궐 안으로 퍼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바람이 통하게 하면 이와 같은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문화재를 개방하면 자신이 체험한 문화재를 보호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입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유물이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문화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가꾸고 보존해 나간다고 생각한 뒤에 힘을 모으면 살아있는 문화재가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선생님이 여러분 교과서 262쪽과 263쪽에 걸쳐서 짧은 글을 읽어보았는데요. 일단 여기 글쓴이는 문화재를 개방하라는 쪽입니까? 개방하지 말자는 쪽입니까? 제일 첫 줄에 나오죠. 개방해야 된다라는 쪽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서 의견에 대한 뒷받침 내용도 썼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263쪽 아래에 보시면 1번 글쓴이의 의견은 무엇인가요? 2번 의견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정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번 영상을 멈춰놓고 여러분이 이거에 해당하는 부분에 밑줄을 쳐보세요. 밑줄을 치고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거, 선생님의 생각과 같은지를 확인한 뒤에 아래에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글쓴이의 의견이 정확히 드러나는 문장이 262쪽에 있고요. 그 뒤에 뒷받침 내용들도 있거든요. 그것들을 여러분이 먼저 한번 찾아서 밑줄 그어 보세요. 영상 멈춰놓고 밑줄 긋고 나서 돌아오도록 합니다. 밑줄 그어봤나요? 사실 글쓴이의 의견은 첫 줄 그대로라서 딱히 손댈 게 없어요. 글쓴이의 의견 뭔가요? 문화재 개방하자. 그쵸? 여러분 문장으로 다 쓰기 어려우면 핵심 낱말만 적어도 됩니다. 선생님은 문장으로 다 적되 핵심 낱말은 연두색으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쓴이의 의견은 문화재를 어떻게 하자? 개방하자. 문화재를 개방해야 한다. 자기만의 생각이 아니라 남을 설득시키고 싶은 거예요, 지금. 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네도 내 의견에 동의를 해줘. 우리 문화재 개방하자. 사람들한테 문화재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도록 열어두자. 외국인도, 어린아이도, 노약자도, 건강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와서 우리 문화재 볼 수 있게 자랑도 실컷 하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해 크게 3가지 뒷받침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가지는 교과서에서 정리해줬네요. 읽어볼까요? 첫 번째, 옛 조상이 살았던 때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두 번째, 더운 여름, 장마철에 생기는 문화재 훼손. 정확히 말하면 여기선 뭐였어요? 곰팡이를 얘기했죠? 곰팡이 쓰는 거 우리가 문 꼭꼭 닫고 있으니까 그래. 이거 열어두면 안 생겼을걸?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지는 나중에 판단하고 일단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었는데 뭐였나요? 여러분 밑줄 친 거 한번 읊어보세요. 자, 뭐라고 했어요? 위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위에 나와 있죠. 마지막으로 문화재를 개방을 하면 자신이 체험한 문화재를 보호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이 부분에 정확히 밑줄을 치시고요. 자, 근데 판단은 나중에 하기로 했지만 요거는 바로 반박하고 싶어지네요. 아니, 문화재 개방하면 문화재를 보호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숭례문에 불 지른 사람이 있었다고. 그 사람은 뭐 태어날 때부터 문화재가 싫었을까요? 모르죠. 문화재가 숭례문이 국부 1호인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을 질렀어요. 그쵸? 문화재를 개방하면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반대인 사람도 있을 텐데 요거는 글쓴이 혼자만의 생각이 아닐까? 선생님은 감히 평가를 해봅니다. 어쨌든 정리해야 되니까 중요한 낱말부터 한번 적어볼게요. 문화재를 개방하면 자신이 체험한 문화재를 어떻게 한다? 자신이 체험한 문화재를 보호하려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다. 보호까지는 중요한 낱말입니다. 보호하려고 노력하라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다. 여기까지. 요거는 일단 글쓴이의 생각인 걸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천천히 쓰시고 정리하시고요. 다 된 친구들은 이어서 선생님의 이야기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단어는 뭐 하는 단어이라고요? 글쓴이의 생각을 무조건 오케이 하는 게 아니고 얘가 지금 한 말이 말이 되는 소린가? 나는 공감할 수 있나? 나는 다르게 생각하는데 나의 의견을 마구 해도 해야 하는 단원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착한 친구들이 다른 사람의 글을 비판하는 게 꼭 나쁜 걸로 생각해서 안 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좀 연습을 시키고자 우리 교과서에서 친히 뭘 준비했냐면 요런, 자, 여러분 교과서에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죠. 요런 간지를 사용해서 요 플라스틱 종이를 제대로 겹치면 글 위에 예쁘게 저절로 밑줄이 쳐집니다. 선생님은 글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은 이 플라스틱 종이를 262쪽과 3쪽에 각각 겹쳐 보시고, 겹치기 어려우면 그냥 요체로 선생님의 설명을 들어도 됩니다. 선생님은 말로 설명을 해줄게요. 자, 플라스틱을 겹쳐 보면요, 남자애 여자애가 막 서서 말풍선으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요. 글에 막 밑줄도 그으면서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고 메모를 하기도 하죠. 자, 교과서에 그 플라스틱 종이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첫 번째 문장에 이렇게 밑줄을 치고 남학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글쓴이는 문화재를 개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정리를 했어요. 그쵸? 글쓴이의 의견이 여기 드러나 있어요. 자, 글쓴이의 의견을 일단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요. 이 뒤에 있는 내용들은 다 뭐예요? 여학생이 말합니다. 글쓴이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제시되었어. 그쵸? 요 뒤에 오는 것들은 다 뒷받침하는 내용이었잖아요. 그쵸? 뒷받침 내용이 263쪽까지 이어진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네요. 그쵸?
여기까지는 그냥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정도 아는 내용이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건 263쪽에 겹쳐지는 오른쪽 플라스틱 종이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플라스틱 종이를 겹쳐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여기 요 부분에 왼쪽에 남학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뒷받침 내용의 출처가 믿음직한 곳인지 확인해야 돼. 뒷받침 내용의 뭐라고요? 출처.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뭐 개인 블로그나 뭐 인스타그램 같은 데인지, 책인지, 신문, 뉴스, 기사인지, 아니면 뭐 논문인지, 전문가의 의견인지, 아니면 그냥 초등학생의 생각일 뿐인지, 출처 내 머릿속 이런 친구들도 있죠. 요거를 확인해야 돼라고 야무진 소리를 합니다. 자, 그쵸? 이 신문이 가족신문인지 학교신문인지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제로 출간이 되고 있는 뭐 땡땡일보 신문인지 요거를 확인을 해야 된다고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정식으로 출간이 되고 있는, 출판되고 있는 신문사의 신문기자라면 좀 더 믿을만 할 것이고, 자기 마음대로 만든 뭐 땡땡 학교신문, 가족신문 이런 거면 좀 믿기가 어렵겠죠. 그쵸?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진짜 사실인지도 의심해봐야 됩니다. 잘못 허위 보도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과장 보도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애초에 이게 진짜가 아닐 수도 있겠죠. 지어낸 걸 수도 있겠죠. 뒷받침 내용의 출처도 알아보고 이게 사실인지도 알아봐야 한다라고 친구들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쵸? 그 다음에 한 가지 말풍선이 더 있어요. 보라색 말풍선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문제 해결에 도움 될까? 이런 고민을 하는 어린이가 있네요. 여학생이 이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글을 평가하면서 읽을 때 중심을 두고 생각해야 했던 것 중 하나가 이 문제 해결 관련인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거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보자면, 바람직한 독서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애가 무슨 의견을 냈었어요? 좋아하는 책만 읽자라고 의견을 냈었어요. 그쵸? 좋아하는 책만 읽어서 뭐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가 있고 또 흥미를 느낄 수 있고 요런저런 뒷받침 내용을 썼었는데, 아니 물론 좋아하는 책만 읽으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빠삭해지겠지. 하지만 그게 바람직한 독서 방법을 갖는 거랑은 관련이 없잖아요. 즉 아무리 말이 되는 소리라고 해도 이 의견이 문제 자체, 주제와 관련이 없으면 좋은 의견이, 좋은 글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애가 너무 맞춤법도 잘 지키고 글도 적당한 분량으로 쓰고 의견과 뒷받침 내용이 맞고 다 맞아. 근데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돼. 그러면 또 좋은 글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가, 여학생이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 방법을 쓰면 정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까? 라고 한번 짚어보는, 의심을 해보는 과정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글을 읽으셔야 됩니다. 내가 얼마큼 잘 파악하든 못 파악하든 글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이렇게 깊게 생각을 하면서 읽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쵸? 선생님이 그 플라스틱 부분에 겹치면 밑줄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지금 설명을 한 것이고요. 자, 우리는 일단 264쪽을 한번 본 다음에 조금 이야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264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글쓴이의 의견을 평가할 때 확인해야 할 내용을 떠올리며 글쓴이의 의견을 평가해 봅시다. 이제는 여러분의 차례예요. 여러분은 글쓴이가 제시한 의견과 뒷받침 내용이 모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어떤 거는 적절한데 어떤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또는 다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의견 자체도 평가하고 또 뒷받침 내용도 한번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1번
글쓴이의 의견 뭐였죠? 문화재 개방하자. 글쓴이의 의견이 여러분은 적절하다고 생각하나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적어보세요. 적절하다 또는 부적절하다. 어떤 쪽이에요? 한 가지만 택하셔서 적어보세요. 나는 글쓴이의 의견에 찬성한다. 문화재를 개방하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나는 글쓴이의 의견에 완전 반대. 문화재 개방했다가 문화재 다 불타버릴 일이 있냐? 절대 안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의 생각을 적절 혹은 부적절로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한 까닭도 적을 수 있으면 적어 보시고, 아직 그 까닭을 이야기하기가 어려우면 등교했을 때 선생님이랑 얘기를 해보면서 나의 의견을 조금 더 명료하게 가다듬어 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친구들한테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너의 생각을 판단해, 뒷받침 내용도 판단해 라고 얘기하면 어려우니까 아래 예시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글을 평가할 수 있는지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여자아이와 안경 쓴 남자아이가 주어진 글을 평가하고 있는데요. 한번 여자아이 생각부터 읽어봅시다. 문화재를 개방해야 한다는 글쓴이의 의견은 적절합니다. 지금 찬성 중이네요. 이에 대한 뒷받침 내용으로 제시된 세 가지가 모두 사실이며 믿을만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 의견을 선택했을 때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얘 말이라고 또 다 정답인 것도 아니에요. 어쨌거나 개인의 생각이니까. 우리는 밑에 있는 남학생 말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문화재를 개방해야 한다는 글쓴이의 의견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문화재를 관람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문화재는 처음보단 훼손되기 마련입니다. 또 이게 엄청 오래된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한 번 망가지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고쳐도 원래 모습이 그대로 되진 않겠죠. 자, 만약에 고친다 해도 시간과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글쓴이의 의견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자, 일단 의견 자체가 적절한지 부적절한지도 나타낼 수 있고요. 뒷받침 내용이 3개가 있었는데 뒷받침 내용을 하나하나 따지면서 뭐는 공감이 되는데 뭐는 공감이 어렵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또 평가를 할 수도 있겠고요. 대부분 만족스러운데 뭔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우리가 수정 보완을 해줄 수도 있고요. 이거는 무조건 읽는 사람 마음입니다. 글을 쓴 사람은 글을 쓰고 땡이에요. 나머지는 독자에게 맡겨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독자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평가하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친구가 열심히 글을 썼으니까 우리 이 말 들어주자 라고 할 게 아니라, 이 말이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 요런 부분은 나는 동의하지 않아. 요런 부분은 조금 다시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 라고 여러분의 의견을 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선생님은 어느 쪽이냐면요. 의견 자체는 뭐 공감해 줄 수 있는데 뒷받침 내용에 조금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뒷받침 내용 3가지 뭐였죠? 첫 번째, 옛조상이 살았던 때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그거는 맞는데요. 자, 두 번째 보시면 문화재를 개방해야만 문화재를 훼손을 막을 수 있다. 세 번째, 개방하면 자신이 체험한 문화재를 보호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다. 요거는 선생님은 그렇게 공감하지 않아요. 일단 문화재를 개방해야만 문화재를 훼손을 막을 수 있다. 요거는 아니에요. 개방하지 않아도 그냥 관리해주는 사람, 관리 인력만 적절하게 배치해도 훼손을 막을 수는 있을 것 같은걸요? 또 요새는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개방을 해야만 문화재 훼손을 막을 수 있는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다음, 문화재를 개방하면 자신이 체험한 문화재를 보호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다? 이거는 너무 세상을 아름답게 봤네. 착한 사람만 있겠나요? 아닌 사람도 있어요. 우리 문화재 다 없애버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나라에서 혹은 다른 누군가가 우리나라의 이 아름다운 문화재를 질투해가지고 자기야 뭐 감옥 가든 말든 막말로 보복을 할 수도 있어요. 훔쳐갈 수도 있고. 개방하면 문화재를 보호해주는 사람이 늘어날 거라는 건 완전히 이 친구의 혼자만의 상상의 나래예요. 선생님은 공감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의견에는 공감을 하되 뒷받침 내용은 조금 적절하지 않다라는 게 선생님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만약에 내가 문화재 개방에 찬성을 하고 싶으면 좀 더 제대로 된 뒷받침 내용을 가져와야 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선생님의 생각이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글쓴이의 의견에 대한 내 생각, 개방해야 돼요? 아니면 하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생각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한번 써보시고, 자, 쓰는 대신에 녹음을 해서 선생님에게 보내줘도 됩니다. 카카오톡 등으로, 클래스팅 등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녹음하세요. 일단 나는 글쓴이의 의견에 따라 개방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지, 개방 혹은 개방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정하시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도 여러분이 최소 2문장 이상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요거 숙제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대해 써주시거나 녹음해서, 말로 녹음해서 선생님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이 생각해온 걸 바탕으로 학교에서는 265쪽 윗부분을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보호 방법에 대한 자신의 의견. 여러분이 숙제를 해오면 이걸 바탕으로 글을 써보도록 할게요. 이어 붙여서. 알겠죠? 자, 마지막으로 초록색 상자에 있는 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견이 드러나는 글을 쓸 때 주의사항. 첫 번째, 주제와의 관련성 너무 중요하죠. 내가 글을 아무리 잘 써도 주제랑 무관하면 소용이 없고. 두 번째, 의견과 뒷받침 내용 사이의 관련성. 내가 말한 의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딴소리를 하는 건지. 세 번째, 뒷받침 내용이 사실인가? 또 출처가 믿을만한가? 이런 것들도 생각해야 한다고 배웠고, 이거는 글을 쓸 때에 주의할 점이기도 하지만 글을 평가할 때에 유심히 확인해야 하는 점이기도 하다는 거, 그것까지 여러분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64쪽 아래에 있는 이 상자만 제대로 채워오시고 나머지는 또 학교에 와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